35년을 기다린 따뜻한 인연의 이야기 2부. 정순 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시죠? 이 편지를 언니가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쓰고 싶었어요. 언니는 제 인생에서 유일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저를 귀찮아했어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언니가 나타났어요. 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끼. 언니가 사주신 옷. 언니가 안아주시던 그 따뜻함.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언니가 서울 가시고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 20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25에 사고로 죽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그래도 우리 도연이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도연이 자랄 때 늘 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도연아, 세상에는 언니처럼 따뜻한 사람도 있단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꼭 소중히 해라. 저는 이제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대요. 그래서 제가 도연이에게 제가 못다한 일이 하나 부탁했어요. 언니를 꼭 찾아달라고, 찾아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언니가 외로워하시면 엄마처럼 옆에 있어드리라고. 언니는 저한테 엄마였으니까. 정순 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수진 올림.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이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도현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언니가 어떤 분일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유품 중에 할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순 언니, 문경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봤어요. 병원에서 할머니 이름을 듣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경에서 사신 적 있냐고 여쭤봤을 때 확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차마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한테 다른 마음 없어요. 그냥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대신이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수진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았어요. 35년 전에 제가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현이는 그냥 청년이 아니었어요. 수진이의 아들. 제가 딸처럼 아꼈던 그 아이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며칠 후, 도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지난번 우리 통화할 때 며느님이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을 때 창문 없는 작은 방도 봤어요. 그걸 봤구나. 할머니는 왜 자기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사세요? 외로워서. 혼자 살기가 무서워서. 하지만 할머니, 지금도 혼자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살지만 더 외로워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랑 결혼해 주세요. 뭐,
진심이에요. 도현아, 정신 차려. 나이 차이가. 할머니,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지금 며느님네 집에서 고통받고 계세요. 맞죠? 그건 제가 봤어요. 할머니 표정, 할머니 방. 할머니가 저랑 결혼하시면 며느님네 집에서 당당하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며느님이 가만 안 놔두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할머니 남편이 되면 며느님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로 할머니랑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처음으로 집이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이 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 되면 안 될까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어머니 유언을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 곁에 평생 있고 싶어요. 도현아, 내 인생은 어떻게 해? 할머니가 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상관없어요. 우리만 알면 돼요.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후, 좋아. 도현아, 우리 결혼하자. 도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꼭 수진이 웃음 같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현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도현이가 그날 반지도 준비했었대요. 제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요. 자기 월급 석 달치 모아서 산 거래요. 참 기특한 아이죠. 그렇게 저는 73세 다시 신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추석 명절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결혼한다. 며느리가 먼저 웃었어요. 비웃듯이요. 아들이 놀라서 신랑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도현이야. 이도현.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설마 그 청년이여 어머니 미쳤어요.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역시 재산 걱정이구나. 걱정 마. 유언장 다 써놨어.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지. 그리고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내 아파트로 갈 거야. 도현이랑 둘이서. 어머니!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친구 몇 분, 도현이 친구들. 며느리는 끝까지 안 왔죠. 아들과 손자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도현이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제일 아름다운 신부세요. 호호, 이 나이에 진심이에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결혼식 후 우리는 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5년 만에 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도현이랑 단둘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야.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눈치 안 보고 간섭받지 않고. 도현이는 매일 아침밥을 해줬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렇게 석 달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몸이 이상했어요. 도현이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두웠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물이 차 있고 심장도 약해지셨어요. 원래 있으시던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오래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길어야 몇 개월. 도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도현아. 나 충분히 오래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석 달.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할머니, 이제 겨우 행복해지셨는데, 그날 전 바로 입원을 했어요. 도현이는 밤낮으로 병원에 있었죠. 며느리도 병원에 왔어요. 근데 슬픔보다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응.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현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표정이 변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머니, 유 원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 원장은 이미 써놨어. 결혼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지. 네? 그럼 내용은 그건 내가 죽고 나서 알게 될 거야.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따뜻하게. 며느리가 나간 후 도현이를 불렀어요. 도현아, 네, 할머니, 내가 유 원장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할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들어야지. 중요한 얘기야. 재산 대부분을 너한테 줄 거야. 할머니, 저는 필요 없어요. 알아. 근데 그 돈으로 좋은 일 해줘. 수진이 이름으로 외로운 사람들 도와줘.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도현아, 고마워. 내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줘서.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도현이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도현아, 사랑해.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가지 마세요. 수진아, 미안해. 이제 만나러 갈게. 그렇게 저는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고 변호사가 고인 박정순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전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8억 원, 주식 2억 원, 총 40억 원 상당입니다. 며느리가 귀를 쫑긋 세웠대요. 이중 손자 김재훈에게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재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대요. 할머니, 며느리 최미정에게는 며느리가 숨을 죽였대요. 증여하는 재산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대요. 말도 안 돼. 저는 15년이나 모셨어요. 한 푼도 없다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대요.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고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나머지 전 재산. 아파트 2채와 예금 7억 5천만 원, 주식 2억 원, 총 37억 5천만 원은 남편 이도현에게 증여합니다. 며느리가 도현이한테 달려들려고 했대요. 그때 손자 재훈이가 막았대요. 엄마, 그만해. 할머니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신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권리 없어.
며느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대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도현이가 재산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대부분을 기부했어요. 수진 정순 복지관을 만들어서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죠. 매일 무료 급식도 하고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복지관 건립에 15억, 운영 기금으로 10억, 나머지로는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대요. 그 청년 할머니 재산 받아서 거의 다 기부했대. 진짜 돈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어머, 우리가 완전 오해했네.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며느리, 시어머니 평생 괴롭혔다면서 15년 동안 10억도 넘게 받아가고도 마지막까지 재산 타령했대. 며느리는 시장에 가면 손가락질 당했어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요. 아들도 이혼을 요구했대요. 며느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1년쯤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복지관에 나타났대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대요. 저기요. 나도 여기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도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대요. 좋아요. 그럼 주방일 도와주세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했대요. 평생 남한테 시킨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손을 담그고 있었어요. 도현이는 며느리를 받아줬어요. 왜냐고요? 그게 제가 바라던 거니까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니까요. 1년 후, 수진 정순 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가 열렸대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고, 도현이는 제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바라시던 곳을 만들었어요. 매일 10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세요. 외로운 분들, 아픈 분들,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저는 그분들 하나하나를 할머니처럼 대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자 재훈이도 복지관 자원봉사를 나온대요. 할머니, 이제야 할머니가 뭘 원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복지관 입구에는 2장의 사진이 걸려 있대요. 젊은 시절의 제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수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도현이 직접 쓴 글이 있어요. 이곳은 사랑의 빚을 갚는 곳입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주신 사랑,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따뜻함, 그것을 세상에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대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도현 씨가 정말 잘해줘요. 진짜 손자 같아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작은 선행은 세월을 타고 흘러 언젠가 큰 강이 되어 돌아와요. 저는 35년 전 한 아이를 도왔어요. 그 아이는 자라서 아들에게 따뜻함을 가르쳤어요. 그 아들은 저를 찾아 사랑으로 보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나이 들어서 쓸모없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 꼭 구별하세요. 며느리는 저를 40억으로 봤어요. 도현이는 저를 할머니로 봤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저는 73세 다시 사랑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천국에서 수진이랑 다시 만났어요. 수진아, 도현이를 보내줘서 고마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작은 친절 하나 베풀어 보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한테도 돌아올 거예요.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아요. 좋은 사람은 복을 받아요. 언젠가는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수진이한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